발빠른 경제발전소. 경제발전소 박연미입니다에서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샵 0951 또는 TBS 앱을 통해 받습니다. 네, 망고세븐님 거의 매일 듣는데 출첵은 처음 합니다. 지루하지 않게 귀에 쏙쏙 경쾌한 진행 좋아요 해주셨고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늘밥 도둑님 체크 아웃. 네, 오늘 체크하셨어요. 3412님 경제뉴스 딱딱할 줄 알았는데 설명을 쉽게 해주셔서 잘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 본부에서 넘어오셨다 이런 분들 많으신데요. 아유, 잘하셨어요. 자, 그 사이에 손님 오셨습니다. 알아두면 피가 되고 살이 되는 필수 경제 용어를 깊고 넓게 알려드리는 시간이죠. 눈높이 공부방. 우리가 살다가 다치거나 아프거나 피해를 봤을 때 대비해서 가입하는 게 보험인데 그중에서는 오늘 폭우, 태풍 같은 자연재해에 어떻게 대비할 수 있는지 이걸 알려드리는 풍수해 보험 관련 공부 한번 해볼게요. 자세한 내용 행복자산관리연구소 김현우 소장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풍수해 보험. 일단 알겠어요. 바람풍해, 네. 물수해. 네. 해를 입었다 할 때 해자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해로울 해자. 풍수로 해를 입었을 때 드는 보험이다. 이건 알겠는데 최근에 집중호우 때문에 영호남 지방의 피해가 굉장히 컸습니다. 그렇죠. 다행히 풍수해 보험 가입하셨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거죠. 맞습니다. 이게 사실은 풍수의 상황, 천재지변 같은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느냐부터 살펴보자면요. 일단 나라에서 해주는 재난지원금 제도라는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게 사실은 코로나19 때문에 재난지원금이라는 단어가 이제 익숙해졌는데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큰 재난을 입게 되면 정부라든가 지자체에서 이걸 도와주는 건데 네. 주택이 망가졌다라고 한다면 소유자에게는 이 80제곱미터 기준에서 한 100만 원에서 1,600만 원. 이거는 이제 파손 정도에 따라서 달라지는 네. 겁니다. 그리고 세입자도 그 안에 있을 수 있잖아요. 세입자의 경우에는 6개월 동안, 반년 동안의 임대료 그리고 보증금 이런 것들을 최대 300만 원 범위 내에서 보존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실거주자 세입자 같은 경우에는 실거주자나 세입자 같은 경우는 침수, 집이 물에 잠겼다 그럼 못 쓰니까 200만 원 정도를 지급을 하는데 이게 쭉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야 집이 망가지고 물에 잠겨가지고 못 쓰게 되는데 너무 조그마냐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죠. 사실 금액이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나라에서 권유를 하는 건 뭐냐면 이런 재난지원금 제도 외에 보험료를 조금 더 내드릴 테니까 풍수해 보험이라는 것을 가입하세요라는 것을 좀 권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액이 크지는 않아도 지원을 해주면 고맙긴 한데 네. 이게 실질적으로 제기하기엔 좀 적은 금액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나라에서도 이 재난지원금 제도가 있기는 하지만 풍수해 보험을 개인적으로 가입하세요 이렇게 권유하는 모양이네요. 그렇습니다. 이 풍수해 보험이라는 건 일단 아니 왜 보험사에 가서 가입을 하라 그래 돈 내고 그런데 그거를 나라에서 보험료를 대부분을 지원을 해줘요. 이게 행정안전부가 관장을 하고 운영은 민영보험사에서 합니다. 네. 정책보험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일단 어떤 것들을 보장을 해주냐 풍수해라고 지금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태풍, 호우, 홍수,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9개. 그런데 잘 들어보시면 화재 같은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를 입었을 때 이것들을 보호를 해주는 건데 풍수해 보험 같은 거를 가입하면은 일단 주택화재보험에 풍수해 특약이 있다면 거기서도 보장을 받을 수 있고 이런 풍수해 보험에서도 실손이 아니라고 한다면 정액으로 보장을 받을 수가 있는 게 바로 이 풍수해 보험입니다. 앞서서 정부에서 보험료를 좀 도와드린다고 말씀은 하셨는데 네. 보험료가 너무 비싸면 선택 가입을 못 하잖아요. 얼마나 내야 돼요? 아마 오늘 굉장히 많이 가입을 하실 것 같은데 진짜요? 굉장히 저렴합니다. 특히나 올해는 그 정부 지원율이 더 높아져가지고 작년보다 한 13%에서 30% 정도 보험료가 더 낮아졌거든요. 한 80제곱미터 정도의 단독주택을 기준했을 때 연간 보험료가 총 53,200원인데 여기에서 정부에서 지원을 해줘요. 그래서 지원을 해줘가지고 내가 실제로 내는 금액은 네. 1년에 16,000원입니다. 이게 작년보다 한 9,000원 넘게 줄어든 금액이거든요. 그러니까 괜찮죠? 네, 괜찮네요. 네, 1년에 16,000원 네. 정도면은 나쁘지 않다는 거죠. 이거는 따로 어떻게 보험료 좀 지원해 주세요 신청하는 게 아니라 그 앞서 말씀드린 그 민영보험사 이쪽에 풍수해 보험이라는 걸 가입하게 되면 자동으로 정부 지원금 빼고 내가 낼 금액만 계산돼가지고 그 부분만 내면 돼요. 근데 이제 물론 아까 말씀드린 건 80제곱미터의 단독주택을 가정했을 때고 주택의 형태나 가입 대상 목적물에 따라서 보험료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마다도
좀 지자체의 재원상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뭐 크게 뭐 수십 배씩 차이 나지는 않으니까요. 이거는 알아보시면 되고 사실 뭐 자연재해가 많이 일어나는 지역들이 있잖아요. 뭐 비가 많이 온다거나 비가 오면 꼭 어디가 침수된다거나 하는 지역들은 보험료가 조금 비쌀 수 있다 정도는 참고를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도 뭐 올해만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내년엔 안 일어나고 이런 게 아니다 보니까 네. 장기적으로 가입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1년 단위가 기본 아까 연간 보험료 말씀을 드렸는데 2년, 3년도 가입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은 보험료도 더 할인을 해줍니다. 아, 한 번에 몰아서 내면? 그렇습니다. 뭐 1년 이상 장기 계약하면은 이 16.7% 정도 할인을 해주고요. 뭐 2년 차부터 12.5, 그러니까 아까 3년 차는 16.7%까지 최대 할인도 가능하니까 만약에 이거 괜찮네 싶어가지고 2년, 3년 계약하실 거라면은 3년 동안 계약을 하셔도 되고 일시납이 원칙이긴 하지만 분납도 일단은 가능해요. 그리고 풍수해보험에 가입을 하면 다른 것에서 혜택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 네. 풍수해보험을 가입했습니다라고 하는 가입 증권을 제출하면 지역 신용보증재단에서 우리가 신용보증서 발급, 그러니까 대출을 받을 때 신용보증서 떼잖아요. 네. 이 발급 수수료를 0.1%포인트 우대를 해주고요. 소상공인 지원사업 선정에도 최대 2점 가점도 준다고 해요. 그러니까 각종 지원책들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보너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나라에서 지원받는 거는 풍수해보험 단독으로 했을 때 얘기고 우리가 주택화재보험이라는 걸 가입할 때 특약으로 풍수해 특약이라는 걸 넣을 수도 있어요. 네. 근데 그때는 이제 지원이 되는 건 아닙니다. 아, 내가 개인적으로 주택화재 보험을 들고 거기에 여기에 특약으로 풍수의 특약을 넣을 경우에는 정부 그거는 지원이 들어가지 않는다. 맞습니다. 단독 보험으로 들어갈 때 지원이 되고 연간 보험료가 올해 80제곱미터 기준으로 16,000원? 네, 16,000. 연간이죠. 예, 연간. 월이 아니고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거 딱 들어보시고 우리 지역은 지대가 좀 낮아요. 네. 상습 침수 지역이에요 하는 분들은 이거 굉장히 귀를 쫑긋하고 들으실 것 같은데 네. 보험 가입 대상은 얼마나 됩니까? 그 전에 지금 아마 솔깃하셔가지고 지금 이번에 침수 피해라든가 어떤 이 폭우 피해 혹은 앞으로 비가 내릴 것 같다라는 이런 일기예보가 있으니까 지금 미리 가입을 해둘까 하시는 분들 계실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좀 제한이 돼요. 그러니까 이미 피해를 입었거나 그 다음에 태풍이 올라온다라고 하거나 뭐 주요 호우 경보가 발령됐다거나 이렇게 주요 일기예보가 떠 있는 상태에서 보험 가입을 하는 것은 사실 힘듭니다. 이게 마치 저거랑 비슷하군요. 질병이 있는 경우에 그렇죠. 보험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와 비슷한 네, 상황이군요. 이거는 사실은 자연재해는 완벽하게 예측을 할 수는 없지만 요즘에 일기예보를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 태풍이 올라온다거나 뭐 장마가 시작됩니다 정도의 예보는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예보가 특별한 게 떠 있을 경우에는 그게 끝날 때까지는 가입이 어려울 수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 대상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반적인 집,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도 다 가능하고 이 집 주인이냐 아니면 세입자냐 상관없이 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 말고도 온실, 뭐 지역에서 어떤 걸 재배하시는 분들 이런 온실 같은 것도 가입이 가능하고 뭐 소상공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상가라든가 뭐 공장 이런 것도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아파트 같이 공동주택 경우에는 네. 그 단지 안에 각종 시설물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 공동주택에서 관리사무소에서 우리 관리비 모아다가 보험 가입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가입을 했을 경우에는 이 공동시설도 가입이 돼요. 그러니까 단지 안에 있는 뭐 노인정이라든가 어린이집이라든가 뭐 기계실, 전기실 이런 것들 많이 있죠. 거기에 이제 침수 피해 발생하면은 결국은 이게 주민 돈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 건데 이것도 가입이 가능하고요. 보상 금액은 이제 보험 종류가 좀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걸 피해를 입었을 때 정액으로 해주냐, 뭐 예를 들어서 소파, 중파, 완파 뭐 이렇게 나누는 것도 있거든요. 그렇게 해줬을 때는 예를 들어 소파는 한 1,800만 원 정도, 반파는 3,600, 그리고 전소는 7,200 정도 보상을 해주는데 이렇게 정액으로 가입하냐 아니면 실제 손해본 피해액만큼 보상을 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그래도 전손인 경우에는 최대 7,200만 원까지는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보험이 있을 때와 없을 때 그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니까 네, 그렇죠. 이런 것들은 챙겨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여기서 질문이 있어요. 네. 정부에서 원래도 자연재해 재난지원금을 소액이지만 지원을 한다고 했잖아요. 맨 처음에 말씀드린 아까 집주인인데 만약에 집이 완전히
집안이 못 쓰게 됐다 하면 1,000만 원 약간 넘는 금액 지원이 된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러면 풍수해보험금 내가 들었으니까 요거 보험금에다가 정부 지원을 합치면 대략 1억 원 정도 되겠네 이런 계산이 나오는데 네. 이 계산은 맞습니까? 틀립니까? 안타깝지만 그게 중복으로 수령은 불가능합니다. 아. 둘 중에 하나만이라고 보시면 될 것 네. 같아서요. 사실은 재난지원금을 받게 되면 이 복구지원제도 이런 적용을 받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복구비 지원액의 30에서 35% 이게 이제 주택이냐 뭐 온실이냐 이런 것에 따라 달라져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 최대 5천만 원을 넘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저런 거 따져봤을 때는 내 돈을 조금 내더라도 풍수해보험을 가입하시는 게 보상의 범위라든가 아니면 보상 금액이 가장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풍수해보험에 가입하고 싶어요 했을 때 네. 그냥 아무 보험사에나 전화해서 저 가입할래요 이러면 돼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5개 보험사만 지금 손해보험사만 가입을 할 수가 있고요. 풍수해보험이라고 검색창에 치시면 이 국민재난안전포털이라는 곳에 연결이 돼서 안내를 받을 수가 있어요. 거기에 들어가시면은 관련 5개 손해보험사 DB손해보험, 현대해상, 삼성화재,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 요 5가지만 하거든요. 여기에 뭐 연락처가 나와 있거나 링크가 되어 있으니까 거길 통하셔도 되고 지금 말씀드린 그 보험사에 직접 들어가 보셔가지고 상품을 찾으셔도 되고요. 혹은 각 구청에 이 재난관리부서라는 곳이 있습니다. 혹은 아니면 우리 주민센터라고 하죠. 행정복지센터 이런 곳에 문의를 하셔도 안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지금 질문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는데 네. 라면님 복숭아 밭도 되나요? 4347님 저는 서울 사는데요. 김포에서 농사 지어요. 네. 농막도 보험 대상이 됩니까? 이런 것들 물어봐 주시네요. 농막이 무허가 시설이 아니라고 한다면 가능하실 거예요. 근데 대부분 이제 농막을 주택 주거 용도로 쓰시는 경우들이 간혹가다 있는데 그 시설물이 어떤 목적으로 쓰이느냐 이런 것들은 실제로 보험을 가입을 할 때 심사를 좀 받아보셔야 되고요. 복숭아밭이든 사과밭이든 아니면 뭐 딸기를 키우는 온실이든 그런 것들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영호남 지방에 야행성 폭우라고 해서 자는 동안에 막 비가 쏟아졌잖아요. 네네네. 그 화면 보니까 돼지, 소 막 물에 떠 있던데 이렇게 동물을 키우시는 분들도 동물에 대한 보험도 해당이 되는지 사실은 모르겠네요. 시설물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 시설물이 망가졌을 때의 보험이지 사실 그 축사나 이런 곳에서 동물 같은 네. 거 키우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 금액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별도로 준비를 하셔야 되고 풍수해 보험들은 이런 시설물에 관련된 보험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살랑살랑님 보험료가 저렴하고 좋네요. 저희 집은 산밑이라서 홍수보험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잘 알아보고 가입해야겠네요 하셨는데요. 그렇습니다. 이게 폭우가 많이 내리고 나면 집안이 약해져서 산사태 가능성이 있다고 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알아보시고 미리 가입하시면 좋겠는데 아까 소장님이 네. 태풍이 올 거예요. 폭우가 내릴 거예요. 한 다음에는 가입해도 보장을 안 해준다고 했잖아요. 가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언제 가입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앞서 말씀드린 이 일기예보나 이런 것에 특별한 이유가 없을 때, 특별한 뭐 예보가 없을 때, 그럴 때만 연락을 해가지고 가입을 하실 수가 있어서 연초에 들어둬야겠네요. 그렇죠. 어차피 뭐 1년 단위니까 아니면 여름이 오기 전에 보통 우리가 이 호우가 집중되는 거는 여름에 장마라든가 아니면 이제 여름 끝나고 나서 태풍 이런 게 올라올 때잖아요. 네. 그래서 여름이 시작되기 전에 봄이 끝나갈 때쯤 가입을 하시거나 아니면 지금도 장마 안타깝긴 해요. 지금 장마가 와에 있는 상태에서 조금 네. 어려울 수 있어서 장마가 끝나고 나서 나는 태풍이라도 좀 대비하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가입을 해두시는 게 좋겠죠. 그래요. 이 첫 태풍 올라오기 전에 장마가 지금 소강 상태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 사이에 한번 가입이 가능한지 알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0675님 그래요. 풍수해보험 새롭게 알게 돼서 놀랐는데 개인적으로 화재보험이 있는데 알수록 유익한 정보 고맙습니다 하셨거든요. 네. 화재보험 저희가 다음 주에 더 자세히 알려드릴 건데 살랑살랑님도 집 화재보험하고 비슷한 것 같네요 하셨어요. 역시 많이 하세요 우리 네. 청취자 여러분. 근데 이제 확인을 하셔야 될 게 네. 우리가 화재보험 중에 특약 중에는 풍수해보험이라는 특약을 이 보험사마다 껴가지고 판매를 하고 있기는 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이 특약하고는 이 보험하고는 이름만 같지 실제로 보상하는 내용이 크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개인보험은 내가 원하는 대로 그 내용을 구성해가지고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주택화재보험에서는 이 풍수해 특약이라고는 하지만 보장하는 범위라든가 뭐 금액이라든가 방식이 다를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지금 오늘 설명드린 그 풍수해 보험의 개념과 내가 실제로 보험사를 통해서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의 보장 범위야 이 두 가지는 꼭 살펴보시고 필요한 것들을 골라서 가입을 하시는 게 좋겠죠.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 화재보험 가입할 때 네. 특약이 들어 있는 거예요. 네네. 풍수의 보험으로. 근데 난 이거 들어보니까 풍수의 보험이 괜찮다. 네네. 이 혜택이 쏠쏠해서 풍수의 보험 하나 더 할랜다. 네. 이건 상관없나요? 상관없습니다. 이게 실손 보상이 아니라면 아까 우리가 이 나라에서 네. 돈을 지원을 해주는 보험료를 지원해주는 풍수의 보험 중에는 정액 보상 방식이 있고 실손 보상 방식이 있고 실손 뭐 비례 보상 방식이 있고 여러 가지 방식이 네. 있는데 실손 방식이 아니라고 한다면 내가 개인적으로 가입한 화재 보험에서 나오는 보험금과 그다음에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풍수의 보험에서 나오는 보험금을 둘 다 동시에 적용을 받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실손 방식이라고 한다면은 실제 우리 피해액이 집에서 한 500만 원 발생을 했다 한다면 내가 가입한 풍수의 보험 그리고 내가 가입한 이제 화재보험에서의 풍수의 특약 그리고 나라에서 해주는 풍수의 보험에 이 실손 특약에서 비례 보상하거나 반반씩 나거나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방식을 택하실 수가 있겠네요. 화재보험을 들었다, 풍수의 특약이 있다 하시면은 내가 풍수의 보험을 따로 들 거면 정액으로 가입하시는 게 유리하겠네요. 네, 아무래도 그럴 수가 있겠죠. 네, 그런 부분은 구체적으로 좀 따져보시고 가입하시면 좋겠고요. 지금 제가 벌을 키웁니다. 양봉하고 아하. 있는데요. 양봉도 보험이 되나요? 8930님이 물어봐 주셨어요. 양봉 여부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뭐 온실이라든가 그런 집기류는 소상공인, 상가, 공장, 건물 각종 이런 것들은 된다고 나와 있는데 양봉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거든요. 이게 시설물에 집중이 되어 있으면 아까 동물은 안 손실이 된다. 발생해도 보상이 안 될 가능성이 크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양봉도 벌도 좀 어렵지 어려울 않을까 것 같긴 싶은데 한데. 요거는 저희가 알아보고 다음 네. 시간에 한 번 더 알려드릴게요. 다음 시간에는 꼭 들어두시면 좋은 화재보험. 최근에 뭐 안타까운 화재 사고들 굉장히 많았는데 화재보험도 적은 보험료로 굉장히 큰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김현우 소장님이 이 화재보험은 꼭 가입해 두시는 게 좋겠다고 강추를 하셨거든요. 다음 주에는 우리 화재보험 구체적으로 알려주실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벌 보험 대상 되는지 네네. 안 되는지 우리 꿀벌 생명보험 가입 가능한지 꼭 알려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현우 행복자산관리연구소장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